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더욱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이 좀 심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만 큰 폭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형 매수세가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이번에 ECB 쪽에서는 다시 한번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지수 흐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도 잘 마무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테니까요.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좀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속에서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태리님 와주셨고요.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네,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환영합니다. 앞산솔님도 환영하고요. 황희성님 반갑습니다. 네, 러브수기님, SW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정주린이님과 나머지 분들 해피제이님도 와주셨습니다. 우상향님도 종목 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참 강해서 심적으로 약간 지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미니 강의를 최근에 제가 이제 좀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제가 미니 강의 해드렸던 그 종목군들 잘 보시면 아마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거예요.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케미컬 제가 집중적으로 미니 강의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자, 오늘 제가 미니 강의는 어제 보시면 어제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TV로 아마 중계가 됐었죠. 저는 어제 TV 중계에서 저는 주도주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그 중계한 내용을 그 안에 저는 올해와 내년에 주도주가 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그 장관들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쳤죠.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그 경제 관련 생중계 회의였죠. 12개 그 부처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거기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인사들이 모여서 그 정부 차원의 그 경제 위기 대응이라든지 또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80분간 아마 점검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중계방송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큰 아웃라인 속에서 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시티하고 원전 방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벤처사업, 우리가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이 소비 활성화, 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게 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창양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총 수주 금액도 560조에 달한다. 2차 전지 산업이 매우 호황인 상황에서 앞으로 전구체 같은 4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1월 달에 2차 전지 산업 핵심 전략을 발표하겠다. 오늘 그러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움직이는 거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특히나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도주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조선산업이 작년 이후에 수주 물량이 제가 말을 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산업이 작년 이후에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주로 어떤 것을 수주했냐면 친환경, 그 다음에 아주 고기술인 선박들이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태강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주도주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조선주 중에서 조선 기자재가 주도주가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 체킹 통해서 네,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 힌트 얻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해피제이님이 보내주신 게임 관련주고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매수가는 6만 원으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일단 위메이드가 최근에 그 위믹스 때문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위믹스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너무나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악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임주는 일부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좋게 호평하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게임주라고 하는 것은 국내 게임주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주가 영업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게임주가 영업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주가 가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NC소프트가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NC소프트가 움직이지 못하는 한은 국내 게임주들의 흐름이 물론 각자 종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급등락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게임주가 저는 낙폭 가대주에 의해서 반등을 주는 거지 이런 기업의 모멘텀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자, 지금 제가 이게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가 고점이 얼마냐면은 104만 8천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 종목이었죠. 제가 NC소프트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게임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NC소프트 주가가 100만 원대 주가가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왔죠? 얼마 나와? 38만 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통 월봉상에서 있죠.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이 거의가 깨지지 않는 선이에요. 이 선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NC소프트를 게임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플랫폼 종목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플랫폼 종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네이버 있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NC소프트도 지금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 깨고 내려왔죠. 월봉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이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네이버를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 보세요.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 깨져버렸죠. 12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건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은 말 그대로 경기선이에요. 이 경기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다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위메이드든 다른 게임주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원래 자리에 되돌아왔잖아요.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은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2차 전지를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정도의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까지 있으면 돈 못 봅니다. 돈 벌 수가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위메이드는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관련돼 있어서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됨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왔다. 그건 하나의 핑계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는데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6만 원이잖아요.
높은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8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14만 원이나 17만 원이나 20만 원에 산 것이 아니라 6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보는 전략이죠. 그러면 운이 좋으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그렇습니다.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바운딩이 세게 한번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죠? 최근에도 한번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6만 원 정도 오면요.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할까? 지금이 47,250원인데 한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가까이 오면 꼭 여러분들 제가 6만 원이라고 해서 꼭 6만 원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한 5만 8천 원이나 5만 9천 원이나 이 정도 오면 매도할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분께서는 다행히도 주가를 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린다면 매수가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손실을 메꿔서 원금을 회복하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위믹스와 관련한 악재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좀 모멘텀이 약간은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5만 원 후반 부근 그리고 6만 원에서는 일단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창 보니까 게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이렇게 코인이나 NF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위메이드처럼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유의하시면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쇼 찾아와 주시면 또 여러 가지 꿀팁들 드릴 테니까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 단가가 85만 3천 원에 50% 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지금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 예. 85만 원 부근이면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다 한 번에 투자하신 건가요? 제일 비싸게 살 때는 99만 원에도 샀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중간에 손절도 하고 다시 또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십 번 사고 팔고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 종목 잘 대응하셔서 그래도 이제는 드디어 좀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시네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손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큰 수익 노리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오파동이 어디서까지가 오파동이 되는지 네. 그 오파동 저기에서 매도했다가 네. 다시 밑에서 또 다시 잡아가지고 해서 그냥 먼저 제일 비싸게 산 걸 그것을 만회할까 싶어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후자금으로 사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생각을 하신 만큼 좀 더 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 주가 전망이랑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해서 갖고 가야 할지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셔서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시긴 합니다만 이게 노후 자금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잘 들고 가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분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죠. 다른 아마 바이오 종목을 아마 가지고 있었으면은 고통의 나날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보통 그 셀티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진단하면서
또 내가 셀트리온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셀트리온이 있고 이게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 다음은 셀트리온 또 제약이 있죠. 그 다음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셀트리온 제약을 상장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상장하는가 이 말이죠.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하나만 있으면 돼. 왜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카카오 게임즈도 만드나 이 말이죠.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잖아요. 만약에 셀트리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세요. 그냥 삼성바이오 하나 있고 삼성바이오 제약 만들면 되겠습니까? 삼성바이오 헬스케어 만들면 되겠습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만들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셀트리온 종목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한번 제가 제약 보세요. 주가 하락폭 보세요. 굉장한 하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 주가는요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영업이익이 1조가 저는 잘하면 올해 1조가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 1조가 저는 올해가 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바이오를 바이오를 제가 왜 삼성바이오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실적을 잘 보세요. 실적을 무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식은요. 실적으로 갑니다. 금산을 믿지 말고요. 누굴 믿냐면 실적을 믿어요. 실적을.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따라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 SDI를 왜 강조하는가? 실적이 끝내주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이 주가가 왜 많이 갑니까? 실적이 끝내주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왜 갑니까? 실적이 끝내주잖아요. 계속 끝내주잖아요. 계속. 그럼 삼성바이오로스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적인 제가 이야기를 한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계속적인 보유. 이거 저는 가져간다면 사상 신고가도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이 있잖아요. 이게가 92만 2천 원이에요. 요 가격대가. 이게가 92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에 92만 2천 원을 만약에 돌파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10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요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요 가까이 오면 못하면 한번 매도했다가 얼마 정도 했어? 한 2만 2천 원을 돌파 못, 요 가격대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나는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돼요. 사상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사상 신고가가 나오느냐? 내년에 실적이 사상 최고가가 나오니까 주가도 사상 최고가 간다는 뜻이죠. 제가 뭐 전쟁이도 아니고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요. 실적이 내년엔 더 좋아지니까 저는 신고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뿐이에요.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다음 주에 92만 2천 원 돌파 못하면 일단은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고 다음 주에 92만 2천 원 돌파가 나오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은 기분 좋게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92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잠깐 여기서 현금화한 다음에 기다려 볼지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92만 2천 원이
돌파할 이번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92만 2천 원까지 지켜보세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 영향에 증권가에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해주신 가격 구간 잘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 판단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뭐니뭐니해도 님이 보내주신 YTN이고요. 6,010원에 1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우선은 이 YTN 어떻게 저기에서 들어가실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치솟았는데 저기서 매도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번에 9월 20일경 그러니까 저때 치솟을 때쯤에 이 매각하는 거 그리고 민영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탄력이 빠졌어요. 그래서 6,010원까지 다시 회복이 가능할지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YTN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한번 그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전 KDN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 여러분들, 한전의 자회사, 한전 KDN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YTN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 한 4% 정도 지분까지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요 지분에 대한 매각. 그 다음 한국 마사회에서 있잖아요. 한국 마사회에서 또 지분을 한 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YTN의 민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워낙 지금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고죠. 그동안에 지금 실적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자회사 매각을 많이 서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을 좀 많이 좀 매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금화를 만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YTN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민영화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YTN이 이 고점을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인데 지금 이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바운딩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게 지금 수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렴의 구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요, 주가가 발산이라고 해서 발산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발산.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발산. 요 자리에서요, 한번 발산이 나올 수 있어요. 수렴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는 이렇게 발산이 한번 나오거든요. 요 마지막 이 발산 한번 노리세요. 이거 노리고 나서 매도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010원에 1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한번 발산이 보통 나오면 우리가 뭐 5%짜리를 발산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발산이랑 적어도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우리가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이 5,560원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6,000원에 샀으니까 뭐 10% 올라가면 6,000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수가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한번 매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6,000원 이상은요, 한번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 가격대 오면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뭐 그런 전략을 암고서 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YTN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YTN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도 만나서 다양한 종목 진단들 그리고 좀 주제 이슈 토킹 해볼 텐데 이번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치는 약간 못 미쳤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이폰은 생각보다 약간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아이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좀 궁금한데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애플의 실적은 그래도 좀 상당히 잘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제 어느 정도 예상보다도 이제 예상 컨센을 좀 상회하는 그런 이제 매출이 좀 나와주면서 애플의 매출은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의 매출은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이 이제 상당히 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이제 큰 수치를 이제 좀 밑돌면서 아이폰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BH 등등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아이폰 관련주들로 이제 뽑히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 BH와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BH와 LG 이노텍은 어느 정도 또 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폰의 이 매출이 잘 안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시장의 환경이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큰 이제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이폰은 그래도 판매가 잘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실적 흐름이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의 이 매출이 조금 이제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고가 모델향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폰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지켜보다가 저는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LG 이노텍이나 이제 BH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뭐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에서 바닥을 좀 잘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폰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소비 둔화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소비 심리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종목은 또 그런 시장 환경에 맞추어서 아이폰의 실적이 좀 회복이 됨에 따라 같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지켜보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진단해볼 첫 번째 종목은 레드에로우님이 보내주신 성일하이텍입니다. 네, 성일하이텍 12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5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셔서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볼지 아니면 수익 실현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역시나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주도주 흉내를 내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뭐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상장을 하고 나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죠.
페베터리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가장 이렇게 또 이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소재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섹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강세가 나오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IRA나 혹은 이제 뭐 이 2차전지가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이 원가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에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산업군 자체가 이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리튬이나 혹은 이제 뭐 광물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좋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베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터리,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료가 된 배터리를 다시 한번 이제 재활용해서 이 안에 있는 광물들, 소재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 소재에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폐배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2차전지의 상승, 2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또 폐배터리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배터리의 단가가 이제 워낙에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또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성일하이텍은 추세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밑꼬리를 달고 오늘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성일하이텍은 오늘에서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21선이 아니죠. 5일선 위에서 일단은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이제 다시 한번 14만원, 그 다음에 15만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보게 되면 추세 하락 구간이었잖아요. 추세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와 오늘의 저점을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은 11만원 혹은 이제 10만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 구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금 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5일선이 딱 이 정도에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약 12만 6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 살짝 이제 약수익권인데, 일단은 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 지점은 확실하게 12만 6천원 정도로 잡고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6천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앞에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또 윗꼬리를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이 단가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21선을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은 12만 6천원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2만 6천원 이탈 시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들어간 물량, 이 매집된 이 물량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좀 짚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물량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무난하게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14만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일단은 12만 6천원 확실하게 이 지지 라인을 보고 이탈 시에는 좀 수익 전환, 수익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지점을 정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오늘 들어간 이 물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4만원 근처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을 노리시면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제 바닥을 짚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주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수급이 충분히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만 지켜주면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126,000원 확실하게 좀 수익 구간으로 잡고 조금 더 여롭게 보시면 수익 극대화는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정해주신 126,000원 구간 잘 지지해주는지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수익 극대화까지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류님이 보내주신 우주일렉트로고요. 22,5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약간 치솟을 때 진입을 하셨네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낙폭이 좀 키워져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뭐 오르는 모습은 없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우주일렉트로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애플이랑도 어떻게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을 못 내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이 커넥터를 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바일 쪽으로도 그다음에 차량용 정량 부품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주일렉트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캐파는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전에 거래가 들어왔었던 것 대비 거래량이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죠. 확실하게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탄력을 이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선별적인 매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으로도 그다음에 뭐 차량용 전장 쪽으로도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제 엮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부품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된 게 약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한 명의 개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 그런 이제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손절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주일렉트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수급이 집중이 되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되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손절을 하기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손절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다른 종목으로 조금 해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우주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없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일단 최대한 좀 해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우주일렉트로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혹시나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모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워낙에 이제 뭐 캐파 자체는 그래도 잘 나오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는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4,000원에서 16,000원 이제 밴드 구간을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현재 바닥은 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이제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대응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전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대응을 노려보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관련해서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 투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우주 일렉트로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빠르게 진단 넘어가 볼 텐데 부자대자님이 보내주신 에코플라스틱이고요. 3,4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이 현대차 쪽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플라스틱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뭐 친환경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구간이 이제 많이 출현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뭐 에코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린 BNC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 좀 순환이 좀 죽어 있는 상태다. 수급이 좀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에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수급이 좀 잘 들어오다가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에코 플라스틱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탄력이 나오기 위한 그러한 구간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 에코플라스도 저는 이 향후의 이 미래를 봤을 때 반드시 조금 필연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섹터군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 계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도 이제 모멘텀이 좀 새롭게 생겨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또 모멘텀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플라스틱은 뭐 역시나 이 구간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냈었던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약 2,000원대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좀 바닥을 잡아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00원대까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에 항상 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 현재 이 정도 구간 단가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또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보여주다가 한 번에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힘 있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제 수급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 없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 앞으로 조금 시간을 갖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는 또 힘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단가를 좀 잘 지켜주는지 이 정도 단가를 좀 잘 지켜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봤을 때 이런 이제 강한 수급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출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여러 대응을 좀 준비를 해서 뭐 1차 목표 반등가를 잡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한 3,000원 중반대에서 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은 현재 단가를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를 준비해서 이제 좀 추가 매수를 미리미리 좀 대비해 놓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략은 추가 매수에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잘 대응해 보셔서 여기서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빠르게 오늘의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종목 진단, 우상향 님이 보내주신 하나솔루션이고요. 49,500원에 5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하나솔루션 어제는 그래도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은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49,500원까지 원금 회복 그리고 앞으로 더 수익 챙겨갈 수 있을지 종목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IRA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 설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충분히 또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예상 컨센보다도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의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조금 이제 주가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태양광이 과연 여기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4분기에도 충분히 이 태양광의 실적은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IRA 수혜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견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 내 설비를 또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이슈는 뭐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이 어땠었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주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한 겁니다. 현재 단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태양광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하락. 그러다가 다시 한번 태양광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전 매물대 부딪히고 하락. 이런 식의 이제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때문에 어제에도 이제 그러한 패턴이 그대로 나온 거죠. 하락하다가 박스권 바닥 찍고 그대로 이제 물량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매물대 부딪혀서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에서 저점 라인을 확보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박스권 저점까지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이 또 너무 과하게 많으세요. 이제 50%면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쪽은 최근에 좋은 이야기만 또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또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미국에. 그러면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친환경 쪽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친환경 쪽에는 상당히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오늘 저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오늘 저가가 48,15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4만 원 중반대까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는 좀 진행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은 뭐 어찌됐든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바닥 잡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분명하게 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좀 출현을 했을 때 차라리 그때 좀 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비중 확대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향후에 이제 싸게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가를 이탈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단가가 싸졌을 때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당연히 좀 낫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저가 이탈을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를 이탈하면 일단 비중 축소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싼 가격에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구간을 봐야겠죠. 5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52,000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52,000원 윗구간의 이 매물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52,0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봤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 하면 수익 극대화 누리되, 만약에 차익 실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익권 정리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지금 현재 구간은 쭉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순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못해드린 만큼 금요일 저녁에는 미스터 진단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미스터 진단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